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 결과에서 공복혈당이 100 이상으로 진단된 적 있으신가요? 이때 내가 이제 당뇨가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괜찮은 건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당뇨 전 단계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당뇨병으로 진단될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절반은 당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30% 정도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30%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당뇨 궁금증 해결하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당뇨 전 단계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당뇨 전 단계라고 병원에서 이야기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공복혈당 장애라고도 합니다. 당뇨 전 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인의 30% 정도에 해당합니다. 당뇨까지 합치면 성인의 40% 이상이에요. 이게 2020년 통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뇨 전 단계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당뇨병으로 진단될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공복혈당 수치가 100에서 125 사이 또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5.7에서 6.4%까지인 경우입니다. 6.5%부터는 당뇨에 해당하고요. 전 단계라는 것은 이미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 단계가 왜 중요할까요? 전 단계는 당뇨 환자가 되느냐 아니면 정상인이 되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절반은 당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30% 정도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30%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활 관리를 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당뇨 진료를 하며 얻은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 상태 정확히 파악하기. 당화혈색소 수치가 다가 아닙니다. 혈당뿐 아니라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당뇨 극복의 첫 걸음입니다.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생활 습관을 잡아야 할지 솔루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 CPAP 검사, 혈관 건강 검사, 체성분 검사, 혈액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개수가 좀 많은데요. 귀찮더라도 이런 검사를 다 하는 이유는 내 몸을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당뇨가 어떤 상태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오신 환자분이 당화혈색소 수치는 비교적 낮았는데 인슐린 저항성 수치와 CPAP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저는 이런 상황은 당화혈색소 수치는 낮지만 이미 당뇨는 굉장히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드립니다. 생활 습관을 확인해 보니 평소 관리를 혹독하게 하셔서 겨우 혈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셨고요. 이런 상태는 당화혈색소만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은 수십 가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고 저한테 처음 오신 환자분이라고 생각하고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이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진료할 때 환자분한테 천천히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메뉴나 양 같은 거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먹는 속도는 되게 빠른 분들이 많아요. 천천히 먹어야 혈당이 확 치솟지 않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오래 씹고 식사하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천천히 식사하세요. 두 번째는요, 이건 너무 기본인데 액상과당과 간식을 일절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당뇨 진단받은 분들은 대부분 드시지 않는데요. 전 단계인 분들은 의외로 꽤 많이 드시더라고요. 액상과당을 안 드시려면 단맛이 나는 모든 액체를 드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사이에 드시는 간식은 혈당을 크게 올리고 췌장에도 좋지 않으니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배가 고프다면 식사 시간에 식사량을 늘리시고요. 간식은 드시지 마십시오. 간식을 먹는 것은 진짜로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혹은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부분의 간식은 당류가 많기 때문에 더욱 안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면 시간을 확 늘리는 것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6시간 정도 주무신다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저는 8시간으로 수면 시간을 늘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지켜도 공복혈당이 많이 좋아집니다. 남는 시간에 자려고 하지 마시고 자야 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서 먼저 확보하고 생활하셔야 합니다. 수면이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꼭 알아주세요. 전 단계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만 단단히 먹고 이 3가지만 딱 실천하시면 탈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다면 오늘 당뇨 편지를 꼭 신청하세요. 당뇨스쿨 의료진의 생활관리 노하우를 모두 담은 편지인데요. 매일 아침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모든 분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영상 길이상 가장 기본적인 3가지만 딱 말씀드렸는데 다른 중요한 정보들도 많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모두 당뇨 편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처음 당뇨 위험군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환자분들에게 당뇨 극복의 나침반이 되어드릴 거예요. 신청 방법은 1877-8125로 전화
전화하셔도 되고요. 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한약 복용.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한의사를 만나서 한약도 복용하고 또 나에게 맞는 생활관리는 어떤 것인지도 알아보고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게 사실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관리로 노력을 해봤지만 전 단계가 잘 극복이 안 되시는 분들, 또 나는 시행착오 없이 단기간에 전 단계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1644-5178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 결과에서 공복혈당이 100 이상으로 진단된 적 있으신가요? 이때 내가 이제 당뇨가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괜찮은 건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복혈당 수치와 C펩타이드 수치를 활용하여 당뇨로 진행될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당뇨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공복혈당으로 당뇨의 위험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공복혈당이란 최소 8시간 정도 금식한 뒤 측정한 혈당 수치입니다. 정상 공복혈당은 100 미만, 공복혈당 장애, 즉 당뇨 전 단계는 100에서 125, 2번 이상 반복 측정했을 때 126 이상이라면 당뇨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에서 125 사이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걸까요? 2021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공복혈당 100에서 109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3.17배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약 25%에 이른다고 보고되었죠. 2016년 브라질의 코호트 연구에서는 공복혈당이 110에서 125인 사람은 경동맥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졌으며 당뇨 위험이 무려 7.42배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공복혈당의 상승은 이미 혈관 손상이나 동맥경화 진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C펩타이드로 인슐린 분비 능력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공복혈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에 인슐린이 얼마나 잘 만들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C펩타이드 검사입니다. C펩타이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질 때 같이 분비되는 물질로 인슐린 분비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지표입니다. 당뇨인에게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C펩타이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 공복혈당과 C펩타이드 조합으로 위험도를 예측하기. 총 4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복혈당이 높지만 C펩타이드는 낮은 경우입니다. 혈당은 높지만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췌장이 지쳐가고 있으며 빠르게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공복혈당이 높으면서 C펩타이드도 높은 경우입니다. 혈당도 높으면서 인슐린도 과하게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버티고 있어도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복혈당이 낮으면서 C펩타이드만 높은 경우입니다. 현재 혈당은 정상이지만 인슐린이 과다로 분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신호로 향후에 당뇨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복혈당이 낮으면서 C펩타이드도 낮은 경우입니다. 공복혈당과 C펩타이드가 모두 낮은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당뇨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의 저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줄였을 때도 C펩타이드 수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형 당뇨에서는 외부에서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셀포닐 유레아 계열의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부신 기능의 저하, 만성 간 질환 등 대사 기능 저하 혹은 5년 이상 오래된 당뇨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복혈당 장애라고 해도 C펩타이드 수치에 따라 관리와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나이와 공복혈당이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복혈당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평균 공복혈당은 101입니다. 여성은 98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지 안전한 수치는 아닙니다. 공복혈당이 110이 넘는다면 당뇨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 당뇨 진행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실천해야 합니다.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라면 스스로 올바른 생활요법을 실천하여 당뇨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생활요법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 둘째, 거꾸로 식사법. 셋째, 저녁 7시 이후의 금식, 최소 잠들기 전
3, 4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 넷째, 식후 10분 이상 걷기, 주 150분 이상 땀날 정도로 운동하기. 다섯째, 체중 감량. 체중의 5에서 7%만 감량해도 당뇨병 위험이 58%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요법을 실천했음에도 C펩타이드 검사를 해봤을 때 수치가 낮다면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한의학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른 당뇨인이 계속 음식을 줄이고 운동만 열심히 해서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비만 당뇨인은 간의 인슐린 저항성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아서 당뇨 치료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요법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C펩타이드 검사와 인슐린 저항성을 함께 검사하여 내 몸에 알맞는 관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입니다. 첫째, 공복혈당과 C펩타이드 수치를 확인하여 당뇨 진행의 위험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둘째, 내 몸 상태를 확인해 본 이후 비만 당뇨와 마른 당뇨를 구분하여 생활요법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췌장 기능과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을 돕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